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투자전략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3월 글로벌 전략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이제 유가에서 조금 시작을 했는데요. 목차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는 원유 시장에는 코로나라는 이슈도 있지만, 미국의 원유 순수출 전환이라는 구조적인 변화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는 좀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유가 하락이 증시에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이제 중앙은행들의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특징적인 국가들에 대한 좀 코멘트인데, 브라질과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작성을 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역 분쟁에서 얻었던 반사이익이 종료됐다라는 점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지표들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표로만 보면 가장 좀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인한 좀 영향을 피해가긴 어렵겠지만 좀 경기 순환적인 회복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는 좀 여전히 선호한다는 좀 의견을 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림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발생할 상반기의 원유 수요 감소분이 이제 왼쪽 그림에 있습니다. 오펙과 그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 추정을 하기로는 한 일평균 55만 배럴 정도 감소를 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펙이 60만 배럴 정도 지금 감산을 해서 수요 감소분을 상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측 그림을 보시면 그런 계획을 반영을 해도 올해 한 10월 정도까지는 글로벌 원유 수급이 공급 과잉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작년 12월부터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으로 좀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그동안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 민간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를 가지고 있고 이제 국가가 관리를 하는데, 미국의 기업들은 민간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생산을 당연히 순차적으로 줄이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현황을 보시면 유가와는 좀 상관없이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그 2015년에, 정확히는 2015년 12월부터인데요. 이때부터 미국의 수출 제한이 풀리면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의 하락, 그러니까 유가의 하락을 물량의 확대로 좀 상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좀 구조적인 변화들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미국이 유가 상승을 저해하는 좀 구조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비교를 해보면 원래 글로벌 3위 국가였지만 최근엔 러시아, 사우디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그 격차를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변수를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2016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보면 유가 전망에 있어서 이런 좀 정치적인 부분도 간과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구두 개입했던 그 사례들을 그간에 좀 종합을 해봤는데, X표 친 부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구간들이고, 이제 원으로 표시한 게 긍정적인 발언을 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한 $50 정도 내외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적정 가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 우측에 미국 셰일 기업들의 그 생산 단가를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50 정도가 BEP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지금 상태고요. 이 가격이,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셰일 기업들의 표를 잃지 않는 최저 수준의 유가가 되는 겁니다. 유가가 낮을수록 이제 소비나 기업 활동에 또 좋기 때문에 이 50달러를 가장 만족스러운 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11월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은 강화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 국제 유가는 유한타증권은 56달러 정도 평균 가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는 57.5달러 정도라는 점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유가 하락이라는 변수가 지금은 좀 증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의 상승이라는 게 그러니까 2019년 초부터 이루어진 글로벌 증시 상승은 사실 유동성 확장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무역 분쟁이 있었고 글로벌 교역이 역성장했고 제조업 경기는 7년 만에 위축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특히나 왼쪽 그림에 나스닥 지수 관련한 지금 지표들을 그려놨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밸류에이션도 지금 IT 버블 이후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더해서 일부 주식에 대한 쏠림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왼쪽 그림에 그려준 내용이고요. 현재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4개 기업이 있습니다. 애플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있는데 이 4개 기업의 올해 나스닥 지수 시가총액 상승 기여도는 4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시총이 올해 증가한 것의 50%가 이 4개 기업에서 나왔다라는 거고요. 시총 비중도 보시면 현재 33%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봐도 우측 그림에 그려놨는데 그림을 좀 해석을 해드리면 이 막대의 상단이 상장된 이후의 최고 밸류에이션이고요. 하단이 가장 낮았던 수준이고 이 검은색 선이 평균입니다. 근데 보시면 전부 다 상장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밸류 측면에서 부담이 상당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밸류를 좀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와 관련한 지금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와 관련한 지표들은 우측 그림에 그려놨는데 작년 8월 정도에 좀 저점은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 평균이나 뭐 과거의 레벨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아직은 이렇게 높아진 밸류를 정당화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높아진 밸류를 정당화하기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좀 지표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개인적으로 가장 좀 우려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연초에 나타났던 금리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서 밸류에 대한 부담도 본격적으로 좀 확산되는 시나리오를 우려를 해왔는데 유가가 하락하고 중앙은행들이 좀 완화적인 정책을 펼 수 있게 되면서 증시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우측 그림을 보시면 현재 시장은 올해 2번에 가까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연방 선물 기금에 반영된 올해 연준이 뭐 금리를 어떻게 할 거다라고 반영된 수치인데 2번에 가까운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기 시작했고요. 컨센서스는 그 첫 번째가 6월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은행들이 실제로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시중금리는 좀 이런 기대감을 반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에 증시를 좀 복기를 해보면 시장은 무역 분쟁 그 자체보다는 이것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연준이 내렸던 금리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원인이 뭐가 됐던,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됐던 신종 바이러스가 됐던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의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이 돋보였던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왼쪽 그림에 그려놓은 이제 이익 전망치 관련한 부분입니다. 연간 EPS로 좀 그려놨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익 전망치가 가장 빠르게 지금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연간 30.8% EPS 증가율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작년에 크게 역성장했기 때문에 이게 기저효과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은 내년의 이익 전망치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3개월로 보면 21에서 지금 26%로 지금 상향이 됐는데, 이건 상향 폭으로 보나 지수의 절대적인 레벨로 보나 전 세계 49개국 중에 가장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좋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아웃퍼폼은 이 페이지에 있는 이제 선행지수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왼쪽에 경기 선행지수를 그려놨는데, 작년 8월 정도에 마찬가지로 좀 저점이 확인된 지표고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이제 12월 수치인데, 우측에 그려놓은 게 12월 기준 전월 차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대비 12월 지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표시를 해놓은 건데, 우리나라가 가장 회복력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좋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좀 회복력은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저점이 나왔던 작년 8월 이후에 증시 성적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평균을 굉장히 크게 상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MSCI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증시의 수익률이 18% 정도 나오고요. 전 세계 지수가 13%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회복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증시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2월 증시 흐름에서, 2월까지의 증시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특징적인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 일시적인 부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방향성을 바꿔놓을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는 지금 여전히 한국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이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월 15일 정도부터 지금 데이터가 집계가 되기 시작했는데, 44명에서 시작해서 정점이 나온 게 2월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대비 증감률로 보면 정점이 나온 게 2월 초인데, 증시 저점도 정확히 2월 초에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으로 보면 한 2주에서 2주 반 정도 좀 확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됐었고, 그 확산 속도가 정점이 나오자 이제 증시가 저점이 나왔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로 대입을 해보면 지난 주말에 좀 크게 확산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정점은 3월 첫째 주나 이제 중순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상대적으로 중국보다는 좀 우수하기 때문에 저점이 조금 더 일찍 나올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공포스러운 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너무 증시에 대한 좀 자신감을 잃지는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